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속보입니다. 22대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들려오는 여론조사 소식을 보니까 정말로 깝깝하기만 말하자면 암담하다고 할까 이러한 심정입니다. KBS가 어젯밤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8군데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군데 가운데 7군데가 국민의힘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선에 인천 계양을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붙었는데 이재명이 51%, 원희룡이 34%로 1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쭉날쭉 초격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종로의 최재형 후보와 곽상은 노무현 사이가 맞붙었는데 여기도 곽상은이 44%, 최재형은 38%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유삼영이 맞붙은 여기 서울 동작을인데 나경원 49, 유삼영 41%, 오차 범위 안에서 나경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는 것이 여기뿐입니다. KBS가 8군데 조사한 것 중에서 나경원과 유삼영 여기 하나만 이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와 국민의힘 서병수가 맞붙었는데 서병수는 지금 6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53, 서병수는 38%. 자, 이 하남갑에는 추미애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용 여기도 붙었는데 추미애가 52, 이용은 37%입니다. 추미애가 15%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경기도 화성을에 보면은 현대차 사장을 했던 공성윤, 민주당의 공성윤 후보가 48%,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19%, 이준석이가 24%. 그래서 지금 공성윤 후보는 최근에 자신의 아들에게 24살 때 30억 원대 건물을 물려줬다. 이래가지고 편법 정여다 해가지고 비판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용인갑의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45%, 이원모 후보가 36%입니다. 여기도 지금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식 후보는 부인이 탈세 5억을 받고 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광주 강산을에는 민형배가 60%, 안태욱은 6%입니다. 자, 압도적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자, 이런 배경으로 봐서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하라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말하자면은 선거 패배라는 예상된 위기 앞에서 자,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해진 결말을 맞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고, 자, 그리고 피해 입을 국민은 더 불행해질 것이다 하는 요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이라 한 사람 탓으로 하기에 너무나 복합적이지만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 파업, 자,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파업, 자, 이종석 호주 대사 이 사건, 그리고 항상무 수석 발언. 자, 그런데 여기 항상무와 이종섭은 윤석열 대통령이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 이게 발생했을 당시에 이 문제를 대응을 빨리 했어야 됐다. 초기에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조치가 늦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야권에서나 언론이 취하고 있는 프레임이다 하는 겁니다. 프레임.
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정권 심판론과 맞붙어 가지고 이게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황상무 수석이나 그리고 이종석 호주 대사 이 건은 지금 언론, 그러니까 특히 MBC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다른 핵심과 본질과 너무나 다른 왜곡된 상태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왜곡된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규명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걸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아마 그게 아니라 이런 취지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입을 다물거나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래 하루 이틀 한 3, 4일 지나는 순간 모든 이슈는 거기 잠식을 해버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그래 쳐놔놓고 계속 자 지금 이종석, 황상무, 자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파 사건 875원, 자 이것도 계속 이슈로 옮겨가면서 치고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의 정상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KBS는 이미 정상화가 되고 있고, 자 YTN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 하니까 다른 언론사도 서서히 빠르게 정상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이재명이 엉터리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뭐 친명행제다, 비명행사다 이런 말들이 나돌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 공천 과정에서 자 친명 위주로 공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자 반면에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시작되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공천 결과,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파열음, 이 엉터리 공천이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지금 자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자 국민의힘에 이번 공천받은 사람 중에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나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야말로 허탈에 빠졌고 실망적이었다, 화가 난다. 자 그래서 나는 이번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정을 찾아가고 있고, 자 이제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이렇게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람직한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지역구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 자유보수 우파의 그야말로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당이 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이런 이야기가 바람을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지지율을 보니까 자유통일당이 4.7%, 4.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 배지를 다는 사람이 아마 1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거리 중요 핵심 지역에 보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현수막에 걸려 있느냐 보면은 거기 글자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붙였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유통일당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애국 시민, 그러니까 자유보수 우파의 정체성, 이게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그 과거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과 싸운 사람이 바로 그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그 정강훈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사랑제일교회 여기서 주체가 돼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 구호대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 중심으로 된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그야말로 저 광화문 집회에서 이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낼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